대한민국의 모든 미용인들이 저희 아름다운 미용 강사 협동조합의 회원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끝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신영입니다. 예, 아름다운 미용 강사 협동조합의 유단군입니다. 자, 작금의 코로나19 상태에서 우리 고객들의 방문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그 고객들에 대해서 위생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별 칸막이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가운이나 이런 것들도 일회용으로 많이들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1인 객단가하고 지금 현 상황의 객단가하고 또 코로나 후에 발생될 수 있는 객단가하고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나눈 게 훨씬 유효적일까요? 객단가가 뭡니까? 1인당 그 고객한테 받을 수 있는 최대 요금과 최소의 요금 그걸 얘기를 할 수 자, 있겠죠. 그러면 한 달에 10명밖에 안 왔어요. 네. 한 달에 10명밖에 네. 안 왔어요. 근데 한 사람당 퍼머 고객이다 보니까 네. 2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네. 그 20만 원 받았는데 10명이 온 거야. 그러면 객단가가 20만 원이야. 네. 근데 한 달 매출 다 해봐야 200밖에 안 돼. 200밖에 안 되죠. 그럼 객단가가 높으니까 매출이 많은 거예요. 그 손님이 미용실 방문하는 손님이 미용실로 오시는 손님들의 숫자가 네. 비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손님 숫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손님 숫자 곱하기 단가. 단가. 네. 그렇게 해갖고서 이제 돈이 나오죠. 예. 그래갖고 내가 한 달에 매출 얼마 했구나. 이제 그러죠. 그렇게 나오죠. 네, 당연히. 근데 이거는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냐면 네. 고객이 많거나 적거나에 의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증명해내기가 힘들다. 객단가가. 그래서 먼저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당으로 계산해버리면 자기가 하루에 8시간으로서 한 달 동안 주 5일 근무제로 일할 총 시간에다가 매출을 갖다 나누게 되면 네. 시간당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 수 있어.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래야 내가 다른 직종과 비교를 할 수 있어. 예. 객단가 갖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객단가는 매출의 평균 매방했던 손님들 숫자하고 나눠서 평균치를 나눈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객단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는 물론 각 미용실에서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그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미용사 미용인들한테는 참 욕을 먹었던 그 모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우리 미용실에서는 얼마입니다. 라고 광고를 했던 미용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용실들하고 지역에 잘 나가는 미용실들하고 매출을 비교를 해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 잘 나가는 미용실보다도 단가를 적어놓고 홍보를 했던 미용실이 훨씬 더 매출이 높았고 1인당 평균 객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8,000원 정도가 또 높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객단가를 나눈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나눈 건지 단지 원장이 분석해 내기 위해서 그런 건지 미용사한테 고객들한테 상담을 할 때 비싼 것을 받아라 라고 해서 객단가라는 말을 만들어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객단가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왜 만들었냐 이거죠. 제가 보길 때는 객단가보다 다른 업종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미용실 하나를 놓고 볼 때는 객단가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시간당 계산을 해버리면 내가 시간당 매출을 얼마를 올렸는지를 계산해보면 다른 업종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업종에서 비교했을 때 미용요금을 합리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게 일을 하는지라는 것을 아는데
객단가라는 부분에서 객단가가 높으면 손님이 없어도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직종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 금액 자체를. 그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 메이저 프랜차이즈에서는 네. 펌 요금을 20만 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일반 동네 미용실에서는 3만 원. 네. 그걸 1인당 객단가로 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객단가가 왜 중요하냐 이거죠. 의미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미용사한테 원장쌤들한테 객단가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지. 자, 커트 요금은 1만 원입니다. 펌 요금은 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루 일 매출을 가지고 평균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10명이었어. 네. 근데 50만 원이 올랐어. 네. 그럼 그 50만 원 나누기 10명을 잡아가지고 평균 가격을 매길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객단가로 안 치고 1인 비싼 요금과 싼 요금을 비교를 했을 경우는 객단가를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거든요. 평균을 넣고 봤었을 때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나누는 것을 객단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객단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샵에서 직원들한테 네. 고가를 받아라. 예. 상담을 해서 예. 고가 요금을 받으라고 하면서 객단가가 낮아서 너는 손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객단가가 낮아서 네가 매출이 적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객단가를 좀 높여서 너도 매출을 올려라 이런 뜻이었어요. 이건 도입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객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자꾸 무리하게 비싼 것을 권해야 되고 높게 하려고 한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서는가 고객과 문제가 생겨.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지금 내가 이 요금을 합리적으로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또 중요하게 나 생각해요. 자신이 네. 다른 직종과 비교를 한 미용으로 봐야지. 미용 하나를 놓고서 보면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미용 하나에서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 다른 직종이랑 비교를 해야 돼. 그러면 다른 직종이랑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미용 요금이 낮은 거야. 그럼 미용계 전체가 사실 금액이 이렇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요금을 더 이렇게 해야지만이 다른 업종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근거를 가져. 근데 지금 미용계에서 미용 요금이 비싼지 싼지 아무도 논의하고 있질 않아. 정부에서는 미용 요금이 비싸다고 지금 자꾸 이 하향세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미용계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미용계 우리나라 전체 일하는 사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고 싸게 받는다고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자, 그러면 시간당 미용계 전체 총량으로 해서 나눠봤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커트 요금을 3만 원 정도 받아야 적당하다라고 나왔어 데이터가. 그러면 그 기준이야. 다른 직종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3만 원 정도면 합리적이다. 라고 할 때 3만 원이라는 커트 요금이 정해졌어. 근데 8만 원 받아. 그럼 합리적인 가격보다 5만 원이 더 비싼 요금을 받는 사람. 만 원을 받아. 그러면 합리적인 가격이 3만 원 정도인데 만 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만이 이것을 갖다 다른 직종과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않고 객단가로 하게 되면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나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객단가라는 개념을 이제 시간당 개념으로 바꿔서 다른 직종과도 비교하고 또 객단가도 필요합니다. 인정해요. 객단가는 우리끼리 할 때는 필요하더라도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는 객단가보다는 시간당 요금. 그래서 다른 업종과 비교한 요금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터무니없이 높은가라는 부분에 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을 잡아야지 미용인 스스로가 내가 나의 가치를 만드는데 미용인 전체에서 내가 미용 커트 요금이 얼마가 합리적인 가격이고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이게 높은지 낮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거죠. 미용계가 합리적으로
결정해 놓은 시간당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결국은 요금 산정을 할 때는 그 고객한테 내가 열과 정성을 쏟는 시간에 비례를 해야 된다. 그게 또 오히려 가격 산정을 하기가 상당히 좋은 기준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니까. 그럼? 그러면 한 샵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커트죠. 그러겠죠. 커트 요금이 기준이 돼요. 그럼 커트 요금의 기준은 30분이잖아요. 30분. 네. 30분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커트를 하는데 펌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걸려요? 2시간. 요즘에는 뭐 1시간 반에 2시간. 그러면 잡죠. 커트 요금의 4배를 받아야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을 갖다가 결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원장님 중에서 내 요금이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또 얼마를 받아야 정상이고 그다음에 주변에는 어떤 가격을 받아야지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깊이 있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뭐 방송에 참여를 해서 또는 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야, 여러분들은 지금 샵에서 고객들한테 받고 있는 단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넘쳐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한테 적어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코로나 전 또 코로나 중 코로나 후에 분명히 이 가격의 산정은 달라져야 된다.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은 그 소비자한테 손님한테 쏟아부은 시간 대비 가격을 비례했으면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나올 것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잠깐! 가시기 전에 구독 꾹! 좋아요 꾹! 잊지 마세요.